오늘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고교학점제 맞춰서 보면 학생부가 있으면 4개잖아요. 공통과정, 그 다음에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이 4과정에서 수학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수학이기도 하고, 대학에서 서류 심사를 할 때 1번으로 뭐 모든 학과에서 거의 사실은 순수 인문이 아니면 수학 성적 플러스 수학 세특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깊이 있게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도 딱 보니까 2028년 보니까 수학 면접이 장난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열린 면접이고 SUN 핵심 역량 면접에서 핵심은 수학인 것 같거든요. 네. 오늘 그런 맥락에서 수학을 좀 풀어낼까 하는데 네. 그 수학이 가장 필요한 과가 3개인 것 같아요. 전공별로 보면 의학계열, 그 다음에 첨단학부, 그 다음에 상경계열, 네네. 그리고 이제 첨단학부랑 뭐 공학계열 같이 들어가면 되겠죠. 뭐, 예, 그렇죠. 4개의 어떤 계열을 가지고 이제 네. 특히 고1들이 어떻게 네. 전략적으로 고교학점제에 맞춰 수학을 공부할지를 전공에 맞춰서 조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생기부를 보니까 첫 번째 라인이 이제 그 수리력이고, 두 번째 라인이 문해력이고, 세 번째 라인이 디지털 문해력이라, 이게 입학사정관이 읽는 목차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만약에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은 수학 1학년 성적에 딱 보면 등급을 받으면 딱 보고 난 다음에 1등급이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그걸 읽겠죠. 그 교과목 세특을 읽잖아요. 공통과정에서는 좀 이렇게 주안점이 있나요? 1등급을 받았다 치고. 공통과정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히 뭐 사실 주제 탐구를 할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되면서는 이제 거기에 대하여서 아주 깊이 있게 탐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블로그에다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많이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뭐 함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 다음 사실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가 기본이 되면서 뭐 배수랑 미적분 1이고 확률과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공통수학 1에서는 행렬이 다시 또 들어왔습니다. 행렬이란 단원이 들어왔다는 거는 사실 상경계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뭐 그 다른 교과에서도 행렬은 굉장히 최적화하는 데 잘 쓰이고 선형대수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공통수학도 여러 가지 세특에 있어서 뭐 주제 탐구를 할 만한 내용들을 깊이 있게 파본다면 좋은 게 많죠. 이렇습니다. 서류를 봤었을 때는 3학년 1학기 말까지 하고 서류를 보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성적이 모두 다 1이었어요. 네. 그런데 수학이 그 학교에서는 뭐 독특하게 계속 1이어서 아주 엑셀런트하다라고 해도 세특을 볼 것이고, 아니고 모든 교과목이 괜찮은데 한 학기만 수학 성적이 낮았다던가, 아니면 모든 교과목이 괜찮은데 수학이 조금 약하다던가, 아니면 모든 과목이 약한데 수학이 좀 더 탁월하다던가, 이런 경우에 세특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과 계열인데도 불구하고 미적2나 기하를 했었고 수학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굉장히 역량이 탁월하다는 걸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그 주제 탐구나 그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를 좋아해서 뭔가 그 어떤 상한선이나 제한선, 뭐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세특에 써준다면, 그렇다면 이제 굉장히 차별화를 할 수 있을 터인 게,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의 지침은 학교 수업 가운데 있는 내용들만 넣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서 잘 차별화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 것처럼 학업 역량에 따라서 이것이 출발해야 되지만, 전공이 정해져 있다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출발에서부터 해서 어느 정도 라인업을 잡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함께 내신이 같이 가줘야 된다는 거죠. 내신이 가지 않았을 때 또 거기에서 세특은 아주 중요한 또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생기부는 나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서류가 주는 힘은 대단하잖아요. 그랬을 때 면접에 올려서 한번 보고 싶다는 그러한 어떤 판단 근거, 그 근거가 되는 거는 보이는 내신뿐 아니라 그 교과목에 대한 세특이겠죠. 특히 보면 서울대학교의 그 SUN 역량평가 면접은 제체로 봤을 때는 첫 번째 보면은 그 세특은 일단 1등급을 받고 그 다음 면접에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윤으로 가는 애들은 상황, 경계, 수학에 대한 본질적인 자기 해법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을 거잖아요. 네, 그렇겠죠. 그러면 그런 거에 따른 수학적인 전략을 잘 구사해야 되니까 되게 중요하겠다, 그죠? 그럼 수학은 정말 본인의 차별점을 나타낼 수 있고, 전공에 대하여서도 아까 말씀하셨는 것처럼 의학 계열이라든가 뭐 AI 관련한 학과, 공과 계열, 상경 계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의학계를 준비하는 애들은 어떻게 수학을 과정별로 이렇게 엮어가야 되는지 원장님 로드맵을 너무 막연하지만 좀 짜주시면 어떨까요? 고교학점제에서는 이제 일단 교육 과정을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대나 의학 계열이나 이런 걸 간다는 아이들은 아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드는데,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수학은 전교과를 다 들어야 된다. 아. 예를 들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를 듣고 일반 선택은 이제 다 같이 듣겠죠. 대수 뭐. 예, 그렇죠. 대수랑 미적분 1을 듣고 확률과 통계를 듣는다면 예. 그 다음에 의대를 가건 공대를 가건 어쨌든 기하는 들어주는 것이 좋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융합 선택이나 거기에서 뭐 인공지능 수학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심화 과목을 그 대학과 연계된 걸 듣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렸는 그 과목에 대하여서는 진로 선택까지는 누구나 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을 예를 들면은 이게 수학이 약한데 들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 괜히 쓸데없이 들어가지고 등급이 낮아지는 경우는 아니 한번 못하게 되는 거고요.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면 다 듣는 것이 좋다는 거죠. 모든 교과, 뭐 순수 인문도 확률과 통계는 수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학 계열이나 공과 계열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 그리고 상경 계열은 기하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적분 2까지는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더 해야 되겠네요. 융합까지 해서 자기 끝판을 보여줘야 되는 거네.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의대를 가려고 결심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학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과학 영역에 있어서 물리를 듣냐 듣지 않냐, 생명이랑 화학만을 가지고서 지학을 하고 그런 게 오히려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수학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교과목을 다 받고 수강을 하고 1등급을 받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세특의 라인업을 어떻게 잡고 나의 전공과 어떻게 유관하게 하어서 면접까지. 예, 그렇죠. 그리고 독서나 뭐 논문이나 이렇게 간단하게 뭔가 그 저널 같은 걸 읽고 나서 거기에 나의 세특에서 이제 사실은 선생님께서 수행평가나 주제 탐구에 대한 그런 걸 수업 시간에 넣어 주셔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걸 어떻게 라인업을 잡나가 1번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수학을 좋아하고 잘한다면은 동아리 활동이나 뭐 진로 활동에서 수학 관련한 연구 활동이나 어떤 프로젝트 활동을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생기부에 차분하게 잘 써놓는다면 구태여 내가 똑똑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 서류에서 이미 말하고 있겠죠.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수학이 이제 표준 점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수학 1등급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국상위권이 수능에서는 변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게 서울대가 만드는 무력화된 것 같은데, 이거를 사실은 학생부랑 면접에서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면접에서 정말 그 극상위권 아이들이 정말 탁월한 그들의 그 실력을 보일 수 있는 새로운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아마 수학이 그렇게 전개되면 공부하는 방법도 틀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세특 구성하는 것도 틀려야 되겠다. 그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학 계열은 뭐 끝판왕이라고 치더라도 첨단학부 같으면 수학이 약간 틀려야 되지 않을까요? 첨단학부에서는 공학계열하고. 예, 일단은 확률과 통계가 아까 말씀하셨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죠. 데이터 분석하고 AI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제 필수니까요. 하지만 첨단학부 역시도 기하를 들어야지만 그 뭐 공간 분석이나 그 다음에 그 물리 계산 같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학생들도 전 과목을 다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행렬이나 벡터 등의 개념이 선형대수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의 행렬은 아주 쉽지만 공통수학 원에서 행렬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조금 나중에 드릴 말씀이겠지만 그 주제 탐구를 할 때 그 내가 첨단학부를 갈 생각이 있다면 행렬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주제 탐구에 넣어서 수행이나 이렇게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그 말씀드렸던 5개 교과목은 다 들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 융합 과목이나 아니면은 그 대학교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인공지능 수학이나 이산 수학 등이 만일 우리 학교에서 개설이 된다면, 아니면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을 좀 더 추가해서 그 수강하는 것도 권하고 싶습니다. 그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수학이 우리가 접했던 뭐 수능 수학이라든지 교과서 중심의 수학, 정석을 뗐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회 발전의 어떤 변화 속에서 실생활에 사용하는 수학에 대한 주제 탐구라든지 자기주도적 학습을 어느 정도 했는지를 과정 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자기 생각이 어딘 것인가 녹여놔야 되고, 그런 것들이 면접에 통할 거라는 그런 얘기로 받아주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저 말씀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정답 있는 수학에서 우리가 밖에 있는 사회를 이해하는 수학으로, 네, 그쵸. 열린 수학으로 되니까 면접도 그렇게 되는 거라는 것이 네네, 그쵸. 귀결되고, 그런 과정이 공통과정, 일반 선택과정,
그 다음에 진로 진로 선택. 선택하기 전 특히 융합 선택에서 네. 자기 고민이 녹여놔야지만이 네네. 빛을 발하겠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야. 이제 여기서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만 기본에 계속 충실해야 된다. 공통 수학 1, 2,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기본을 잘 닦고 이거는 이제 뭐 실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여유가 된다면 융합 선택에서도 뭐 몇 개를 좀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줄여서 딱딱 로드맵을 딱 개념 위주로 짠다면 뭐뭐 이건 필수로 하고 그 다음 거는 생각해보라 이렇게 가이드 좀 제시해 볼까요? 방금 말씀드렸는 대로 사실은 그 학생들마다 실력이 다르잖아요. 실력이 네네. 다를 건데 고등학교 1학년에서 나오는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에 대해서는 개념과 심화 문제까지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만일에 그 수학이 별로 흥미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암기하시면 됩니다. 암기라는 많은 거요? 스님들이 반대하시겠지만 암기를 해서 어느 정도는 그 기본적인 가이드를 뭐 어쨌든 실력을 좀 가지고 있고 수학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요. 수능에 있어서도 저희가 뭐 5등급을 수학을 받기는 쉽거든요. 아예 그렇죠. 수학을 포기한다고 해도. 그리고 수학을 좀 하면 3등급까지는 수능에서 9등급제에서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에 바탕이 되는 직접적으로 수능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서 공통 수학 1, 2와 그 다음에 일반 선택에 들어가는 교과목은 반드시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일단은 공부를 탄탄히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수학이 좀 약하면 자신이 잘하는 교과를 선택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좋은 선택일 것 같고요. 지금 초반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의대를 간다거나 서울대를 간다고 하는 학생들은 모든 있는 수학교과, 아까 말씀드렸는 5개 수학교과 영역을 다 듣고 세특 관리를 잘하고 나서 자신의 전공과 유관한 영역, 그리고 나만의 차별된 지점에서 무언가를 더 하는 것이 가장 맞지 않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이라는 것이 풀 때도 물론 실력이 점수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실력이 좋다고 해서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실력이 조금 부족하지만 면접을 못 할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그런 수많은 아이들이 합격한 사례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할 수 있는 기본을 탄탄히 한다면 그 다음에 그 기회가 나에게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가늠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고하셨고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